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2차전지 2기업 빠졌습니다. 하반기 대반전 일어납니다. 처참할 정도로 많이 빠져있는 바닥에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하반기 대반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7,700명이고 우리가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처참할 정도로 2차전지 2기업 빠졌어요. 하반기 대반전 일어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에코프로의 훈풍이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코프로 BM의 상승세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에코프로 BM이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에 힘입어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들의 호실적 발표에 에코프로 등 2차전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전환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해외 공장 증설에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대규모 증설을 적기에 응함으로써 수주를 받고 기업 가치가 상향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에코프로가 돈을 벌어서 돈을 쓰고 늘리고 커지고 쓰고 벌고 늘리고 커지고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가 삐끗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겠지만 그 구조에 들어선 게 에코프로다. 그래서 2차전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구나. 에코프로가 올라오고 있구나. 근데 사실상 상당히 오랜만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2차전지 투자 발표를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우 포스코그룹 회장 2차전지 소재 수소에 121조를 투자하겠다. 일자리 33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포스코 그룹은 2030년까지 철강과 2차전지 소재, 수소 등에 121조를 투자한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2차전지 소재 사업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수소 사업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다른 데서 몇 천억 투자하는 거에 대비하면 상당히 좀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최근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2차전지 소재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에 상당히 포스코도 진심이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와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무한 푸시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죽었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에 수급이라든가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오케이, 그렇구나.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계속 좋아지나 싶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바로 중국 문제겠죠. 핵심 광물에 대한 무기화입니다. 핵심 광물 무기화 나선 중국이고요. 중국발 공급망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은 핵심 광물 무기화의 의도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7월 1일에 이 미국 보복법을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 하는 상황을 본다고 했을 때 서로의 관계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갈륨과 게르마늄을 완전히 제재를 하게 되면서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 핵심 광물에 대한 무기화, 희토류에 대한 무기화가 다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갈륨이랑 게르마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핵심 광물에도 우리가 좀 의존도를 많이 끼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극재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 중국 의존도가 84%입니다. 15%를 제외하고는 다 중국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양극재 주 재료인 황산 코발트도 97%, 3%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중국 거다. 그리고 그 나머지 등등등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더라. 그러다 보니까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향후 반도체, 2차 전지 등 핵심 첨단 산업의 파급력이 큰 민감 제품군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일단은 갈륨 게르마늄이지만 이 통제 또는 이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뭐 수산화 리튬, 황산 코발트 등등등 미뤄지고 플러스로 반도체 여기저기 페라이트 뭐 연구 자석까지 넘어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슬슬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물 대체가 안 되면 작은 용량에도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배터리 개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차 전지가 상당히 기대감이 큰데 최근에 중국의 핵심 광물에 대한 이 무기화 의도가 나와주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하는 게 쉽냐? 어떻게 보면 대체는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돼요. 대체가 안 된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지금 현재 거의 80%, 많게는 거의 90%가 중국의 독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체를 쉽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방법은 중국 거를 적게 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배터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을 썼을 때 원래 100의 효과를 냈다면 10을 써서 이제는 한 1000의 효과를 내는 배터리를 개발하면 세상 광물을 조금씩 대체하더라도 충분히 효율을 뽑아낼 수 있지 않느냐. 광물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덜 써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런 배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다 얘기하는 거죠. 도요타 1200km입니다. 도요타 2027년 1200km 가는 전고체 배터리 차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거의 키로수의 2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가 많이 달리면 650km, 600km 뭐 달린다고 하는데 그 키로수에 비하면 거의 2배급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가 2027년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자동차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결국엔 뭐다? 적은 광물에도 최대 효율을 내는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는 10분 이하 충전으로 1200km를 달릴 수가 있어 주행거리가 현재 출시된 전기차의 약 2.4배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전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죠. 기만한 배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재료가 발견됐다며 세계에서 뒤지지 않고 반드시 실용화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BMW는 2025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실증 차량을 공개하고 2030년까지 양산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그 도요타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인 BMW까지도 전고체에 대한 현실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요. 이번에 전고체 만든다고 했던 데가 도요타 말고 또 있지 않나요?
삼성 SDI도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까? 뭐 공장만 이번에 파일럿 라인 가동한다고 했지 뭐 구체적으로 최근에 언급한 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SDI 전고체입니다. 나노코리아 2023이고요. 세계 3대 나노 행사에서 삼성 SDI가 독자적인 나노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고체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우리가 상용화 만들어 줄게 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는 혁신 소재 기술로 수명을 개선한 무음극 기술 설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음극재가 없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 외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한계를 극복해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도 다양한 나노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꼭 전고체가 당장은 쓸 수 없으니까 전고체를 우리가 만드는 방향으로 가지만 일단 당장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도 조금씩 올리고 있다는 거죠. 올리면서 이제 전고체를 준비하고 전고체가 상용화되면은 전고체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2027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2차 전지에 대한 이 추세가 다시 시작이 됐고 플러스로 근데 지금 이 광물에 대해서 핵심 광물 규제가 들어가네.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에서는 쓸 수 있는 광물이 제한적이고 그럼 제한적인 광물에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건 전고체다. 이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에다가 뭐냐면은 플러스로 다른 이슈까지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슈?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이슈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이슈도 엮이지만 전기차의 다른 이슈도 동시에 엮이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슈가 있냐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페라리 전기차 OLE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하면은 중요한 게 배터리죠. 근데 배터리만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게 전기가 많다 보니까 확실히 OLE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적인 요소도 늘어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페라리도 이번에 전기차로 우리도 출시할 건데 디스플레이 뭐 쓰지? 4.1조 투자하는 삼성의 힘, 슈퍼카 페라리에 OLED 패널을 탑재시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시키는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적인 슈퍼카 페라리에 최첨단 OLED 패널을 공급을 하게 됐고요. 최초의 페라리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디스플레이 솔루션 개발과 MOU 체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CEO는 페라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럭셔리한 회사다. 맞죠? 페라리를 타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특별한 경험이지만 페라리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엔진과 속도에 좀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엔진과 속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최고의 OLED를 만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페라리 차세대 제품의 가치와 완성도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페라리도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속도와 엔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뭔가의 이 기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기차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가 TV,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전장에 들어가는 OLED도 최고급,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보다 기존의 OLED도 수요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OLED 공급량 증가입니다. 접어야 제맛, 폴더블 폰 인기에 OLED가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폴더블 OLED, 그러니까 접히는 OLED죠. 출하량이 2027년까지 연평균 29%, 약 30%씩 성장한다고 전망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폴더블 OLED 출하량이 2,2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27년에는 6,100만 대로, 그래서 약 1년에 30%씩 성장을 하면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향후에도 울트라 씬 글라스만으로 폴더블 OLED를 양산할 계획이고 중국도 울트라 씬 글라스 OLED로 점점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폴더블 OLED도 성장이 나아지고 있구나, 기대감이 충분히 크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OLED는 꾸준히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도 OLED가 너무 중요하고요. 스마트폰 폴더블에도 너무 중요하고 그 이외에도 OLED는 너무나도 많이 쓰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출하량 증가 및 추가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OLED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니 뭐 요 정도 기대감으로 뭐 OLED에 대한 수혜가 있나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뭐까지? 바로 OLED 장비 발주 이슈까지 엮인다라는 거죠. 가뭄의 단비 협력사들 4조 OLED 장비 발주에 한막. 삼성 디스플레이, 아까 페라리에다가 디스플레이를 공급한다고 했던 삼성 디스플레이가 4조 원 규모의 OLED 장비 발주에 나서면서 협력사들 사이에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를 통해 오는 2026년부터 아산 캠퍼스에서 8.6세대 OLED 기판 생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OLED 장비 기업들 사이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8.6세대 공장에 들어갈 장비를 수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비를 한 기업에 1조씩 받진 않겠죠. 하지만 몇 천억 또는 몇 백억씩이라도 매출이 나왔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OLED 장비 업체들이 차고 넘치고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격적인 OLED 투자에 나선 것은 장비 협력사들에 있어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장비 발주 덕에 성장하고 우상향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뭐였죠? 전고체 배터리까지 수혜를 입으면서 두 번째 다른 이슈가 뭡니까? 바로 OLED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전고체 그리고 OLED 두 가지 복합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실적적인 부분이나 기업적인 부분이나 나쁘지가 않더라. 그래서 오늘 딱 한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OLED 전기차 동시에 수혜를 받는 기업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GI텍이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체 전지 건식 공정 기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GI텍은 2차 전지 코팅 공정 필수 장치 슬롯 다이와 디스플레이 공정 강가맥 도포 핵심 제품 슬롯 노즐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쪽에 동시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전고체 전지 건식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공정 장비를 상용화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이슈까지 엮여 있는 게 GI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고체와 디스플레이 동시에 수혜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GI텍입니다. 주가가 처참히 빠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주가 저점 대비 고점 봤을 때 아직 가운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이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상당히 바닥에서 추가적인 이슈, 전고체, 디스플레이 영향을 받고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이슈 동시에 있는 GI텍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개인정보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니까요. 어플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기차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놨죠. 이걸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쭉 밑에 리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이 자료집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6일, 5일, 4일, 3일 추천주를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 이슈 정리 다 해드리니까 무료로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페라이트 관련주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지? 다 정리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